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오늘 브라질 여러 소식을 정리하여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5.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었다가 내렸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한동안 6회알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었는데 5.1로 내려가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제가 꼭 집어드리고 싶은 것은 브라질 국민소득 같은 거 예로 들겠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헤알로 브라질 현지화로 28,000 헤알 정도 됐습니다. 1인당 이제 국민소득이 28,000 헤알. 그런데 지금 2019년 마지막으로 나온 것을 조사해보면 한 35,000 헤알 정도 됩니다. 이게 성장률이 거의 한 21% 정도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국민소득이라는 건 자꾸 이제 추가적으로 오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2014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그 당시에 2.2 정도 됐고요. 2019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4.4? 거의 100%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브라질 현지 지금 물가나 지금 현재 이런 국민 소득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달러로 환율해서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브라질 국민들이 달러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헤알로 받는 거. 아니 한국도 그렇죠. 누가 달러로 서로 주고받고 식당에서 주고받고 그건 아니죠. 반대로 한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브라질 물가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지금 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같은 자재나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나 이런 제품들이 가격이 오르겠지만은 환율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확 오른 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수입품 회사들도 저쪽에서 올랐으니까 지금 내가 팔고 있는 거를 50% 올려서 가격을 받는다? 아무도 안 사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일반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정도의 이런 효과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외국에서 보는 시선은 달러로만 계산해 보면 브라질 물가 굉장히 싸네 이렇게 느끼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현재 브라질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한인들 중에서는 당연히 달러를 사서 한국을 여행 가신다라든가 한국이나 다른 나라 수입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인해서 달러가 굉장히 환율이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계산해 보면은 예전에는 같은 금액에 만약에 국밥을 팔았는데 30헤알이다. 이게 5년 전 30헤알인데 지금 30헤알 그대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2.2 환율이었는데 지금 5.3, 4 하면은 벌어들이는 헤알을 환율로 달러로 보면은 벌이가 반이 확 줄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러 환율이 굉장히 이 한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그냥 반대로 표현하면은 지금 갑자기 우리 한인들이 그냥 반이 재산이 없어지는 거죠. 매출이나 그냥 매출 이런 헤알로 벌어지는 거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자꾸 이게 뛰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브라질 현재 환율로 브라질 물가를 보시면 안 되고 실질적인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제 헤알화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항상 브라질은 이제 널뛰기가 심했습니다. 심할 경우 30% 40%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계속 널뛰기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왜 어렵느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만큼 브라질이라는 사회에서 이렇게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역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힘이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연히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긍심 또 무슨 어떤 목적 의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많이 혼란기를 겪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었고요. 또 얼마 전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한 40% 정도의 대학을 졸업한 22살, 25살 사이에 청년들이 한 50만 명이 넘는데 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 22살, 25살 정도 되는 나이에 이 젊은이들은 2002년도부터 룰라 정권이 들어오면서 역동력 있게 굉장히 이제 급성장하던 브라질 시대, 그때 젊은이들인데 자기네들이 저소득층이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갑자기 중산층으로 성장을 하면서 대학이라는 것도 가고 공부도 많이 배우고 외국 여행도 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희망을 갖는 그런 젊은 세대였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지금 일자리를 못 얻고 있으니 이 사회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발전에 이제 밑거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뭐 당연히 뭐 공업 지대도 보면 뭐 생산을 거의 멈추고 있죠. 아마존 지역에는 이제 마나우스라는 지역에서만 지금 생산량이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다라고 하고, 전국에 있는 뭐 자동차, 뭐 공업지대나 뭐 석유 공장 지금 거의 다 지금 안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 탓이라고 할 수도 없죠. 뭐 경제 위기가 왔다라는 거는 뭐 불알뿐만 아니라 한국도 뉴스 보세요. 매년 지금 나오는 게 경제 위기다, 항상 어렵다고 하시는데 더군다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확 바뀐 겁니다.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600개월씩 주던 것을 뭐 앞으로 뭐 금액을 줄여서 몇 달 더 주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돈을 어디서 끊어올지 이게 참 논란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다가 사라지니까 임시 금융세, 그러니까 CPMF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다시 살린다라고 정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금액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금융 거래를 하면은, 그러니까 카드를 낸다라든가 뭐 물건을 산다라든가 은행에 돈을 집어넣든 빼든 할 때마다 금액에 상관없이 0.2 아니면은 0.4%를 세금으로 직접세로 이제 걷어들인다, 이런 말인데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걷어들이는 세금을 최대한, 그러니까 뭐 세율을 높여서 올린다고 해도 그러니까 1,300억 헤알이 안 되는다고 합니다. 단기간으로 지금 이렇게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2천억 헤알 이상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살림을 꾸려갈 수 없다라는 게 단순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이건 뭐 불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뭐 마이너스 뭐 20% 30% 이렇게 지금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성장이라도 할 수 없죠. 이제 하락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최악만 면하자라고 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은 또 땅이 넓다 보니 뭐 여러 지역에 뭐 비행기를 뭐 타고 다니는 거는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그 저가 항공사뿐만 아니라 몇 개 이제 항공사들이 이렇게 운항을 했는데 뭐 당연히 뭐 지금 뭐 비행기들이 잘 안 뜨니까 뭐 파산한 곳도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냥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시외버스, 이 시외버스라고 하면은 뭐 4시간 5시간은 기본이고요. 뭐 길 때는 뭐 14시간 뭐 북동부로 가는 거는 뭐 며칠에 거쳐서 가는 그런 거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느냐 뭐 이런 두려움 속에 브라질 최대 이제 버스 이제 조립 회사가 칸막이를 만들고 뭐 커튼을 치는 등 뭐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앞으로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거로 인해서 그 위험이 이제 계속해서 가지 않으랴라는 생각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이제 가솔린에서 옥탄가를 좀 높여서 이제 고급 휘발유를 지금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약간 좀 올라가는데요. 하나 확실한 것은 좀 비싸고 연비가 약간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고요. 브라질은 뭐 전체 뭐 모든 대부분의 차량이 그러니까 플렉스, 그러니까 에탄올과 가솔린 혼합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아직 좀 시간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8월 초부터만 팔린 게 아니라 원래 올해 초부터 이 공급돼서 벌써 이미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뭐 안 올랐는지 이런 것은 뭐 주유소마다 뭐 다르겠지만은 이런 것도 좀 참 구분하시고요. 앞으로 가솔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당도 영업 시간을 뭐 얼마 전만 해도 뭐 오후 5시까지는 이제 끝내야 됐었는데, 이게 이제 오후뿐만 아니라 이제 저녁 10시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그래도 영업 시간은 이제 하루 6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을 해도 손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은 이제 오후, 그러니까 뭐 오후나 저녁이나 이걸 다 합쳐서 6시간밖에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저녁에 식당이 뭐 열린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이제 해변을 이제 사용을 이제 허가를 하는데, 딱 이제 지정된 곳에서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몰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나온다라는 거와, 상파울루 주에도 이제 대부분 이제 노란, 그러니까 3단계로 지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 보면은
이 상파울루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이제 식당들이 뭐 한 곳은 뭐 하루 200개의 뭐 햄버거를 팔던 매장도 문을 닫았다. 25년간 뭐 주말마다 엄청난 양의 뭐 소갈비를 구워서 팔던 식당도 문을 닫았다. 뭐 이런 기사가 특집 시리즈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눈여겨본 이유가,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높다 보니 임대료나 뭐 직원 월급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없다라고 하는데, 뭐 그 중에서도 영업하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팬데믹 지나가면 어느 정도가 다시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 온라인으로도 지금 한국 식당들도 다 지금 전부 대부분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데, 이 수수료가 높습니다, 브라질은. 그러니까 한국에도 뭐 배달통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보니까 뭐 15%, 뭐 8%, 뭐 10%, 뭐 여러 가지 이런 수수료를 떼는데, 브라질은 한 27% 이렇게 떼가니까, 아예 파는 거에 거의 3분의 1 가격을 떼가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10만 2천 명이 이제 사망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자꾸 이제 확진자 수는 늘어나더라도 응급실에서 지금 응급실에 이제 그 입원하는 환자들 수는 이제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의사들의 이제 처방도 이제 많이 이제 준비되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 사회도 지금 원래는 이제 매년 이제 8월 15일은 상파울루 시에서 지정한 한국인의 날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행사가 당연히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이제 공모전도 여는 등 뭐 공연도 준비 중에 있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올해도 이제 이런 행사가 계속 이어가면서요. 더군다나 우리 한인들도 이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리셔서 이 감염되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뭐 몇 달 전만 해도 뭐 얼마 안 계시다, 뭐 없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9월 초에 이제 학교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던 게 이제 10월로 당연히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학교가 이제 문을 열지는 모르겠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10월이 아니라 한 11월로 넘어갔다가 이제 뭐 야 연말 됐으니까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자, 뭐 이렇게 말 나오고 있는데 좀 봐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지금 파라나주에서는 러시아에서 오늘부터 뭐 시작한 뭐 백신 예방 접종, 그것을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하는 뭐 그런 협약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상파울루 주에 있는 부탄땅 연구소에서는 중국 시노바키라는 제약회사와 지금 이제 생산을 지금 뭐 준비 중에 있고요.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피오크루스 연구소에서는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이제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약을, 백신을 생산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한 곳에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지금 뭐 연구 중에 있고요. 어떤 것이든 이제 이게 백신의 효과가 이제 좋다고 입증이 되면은 이제 브라질 정부에서 이제 많이 생산해서, 그러니까 원래부터 인구가 많으면서 접종을 이제 많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매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뭐 독감 예방 접종 무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뭐 처음에는 뭐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의사진, 의료진, 그리고 뭐 교사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약자부터 이제 뭐 접종을 하자, 뭐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뭐 이게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약회사들이 자꾸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이게 빨리 나오지 않으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브라질에 대해서 이제 크게,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이런 브라질 뉴스는 시차가 있는 것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그 다음 동영상들은 제가 한 번씩 만들어서 시간 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조사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